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나이와 건강 수준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이, 건강한 체중 유지,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체중의 10% 이상의 감량 또는 10kg 이상의 감량이 필요할 정도의 철저한 조절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0대 당뇨 고혈압 환자 중에 비만하셨던 분의 경우 10% 이상의 체중 감량, 10kg 이상의 체중 감량에 성공하게 되면 10명 중 6명이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였고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50대 당뇨 고혈압 환자 중에 비만하셨던 분의 경우에도 10% 이상의 체중 감량, 10kg 이상의 감량을 통해서 10명 중 5명, 즉 2명 중 1명이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였고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이나 60대 이상의 당뇨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을 하면 당화혈색소 당뇨약 사용은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달리 나타났습니다. 즉, 처음 당화혈색소가 6.8% 미만이고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이 도리어 해로운 결과가 나타났고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이상이셨던 분에게는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자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조절 목표가 중요한데요. 미국 당뇨병 학회인 아메리칸 다이베틱 어소시에이션 2021년 가이드라인의 노인 당뇨 환자의 관리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조절 목표를 잘 제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동반 질환이 거의 없고 인지기능, 신체 기능이 양호하신 분의 경우에는 젊거나 중년의 당뇨 환자와 거의 비슷한 조절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당화혈색소 조절 목표 7% 미만, 공복 혈당 80에서 130 사이, 저녁 야간 혈당 80에서 180 사이, 혈압 140에 90 미만, 적극적인 스타틴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다양한 만성질환이 동반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일상생활의 장애 또는 경도, 중등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이 되어 있다면 느슨한 조절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당화혈색소 조절 목표는 8% 미만, 공복 혈당은 90에서 150 사이, 저녁 야간 혈당은 100에서 180 사이, 혈압은 140에 90 미만의 조절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당뇨 환자 중에 장기 요양 상태에 있거나 말기 상태의 동반 질환이 있거나 중등도,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거나 2개 이상의 일상생활 장애가 있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도리어 당화혈색소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당화혈색소에 의존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런 중증의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빈혈 같은 적혈구 라이프 스팬의 변동이 있는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혈구 라이프 스팬이 달라지거나 빈혈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당화혈색소의 오류가 크기 때문에 당화혈색소에 맞춰서 혈당 조절을 하게 되면 저혈당이나 고혈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조절 결정은 저혈당과 증상이 있는 고혈당을 피하는 것에 기초하라고 권고하였고 공복 혈당은 100에서 180 사이, 저녁 야간 혈당은 110에서 200 사이, 혈압은 150에 90 사이를 권고하였고 스타틴 사용도 이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된 조절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식이, 체중, 운동도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권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